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여러분의 삶에 맞는 건강 플랜을 세워드리는 디아어 민서 최입니다. 요즘 사과 식초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죠. 인터넷을 켜면 관련 영상과 글들이 넘쳐나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 하다가도 혹시 속이 쓰리진 않을까? 지금 먹는 약이랑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당연한 고민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저를 포함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식초가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한국인의 식습관 별표입니다. 서양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 100%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게 식초를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초가 정말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지 저와 함께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해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식초는 혈당 관리에 상당한 근거를 가진 보조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우수한 연구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 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그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식초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혈당 관리의 핵심 지표인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정도면 식초는 이제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닌 의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혈당 관리 보조 방법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 혈당을 낮추는 걸까요?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이 수행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화 속도 지연, 혈당 스파이크를 막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된 후 장으로 이동하여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바로 이때 아세트산은 이 소화물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 줍니다. 소화 흡수 속도가 조절되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액으로 유입되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갑작스럽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 관리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이 인슐린 감수성 개선, 세포의 포도당 이용 효율을 높이다.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돕는 신호 호르몬입니다.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병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식초는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이 향상되니 혈액 속에 떠돌던 포도당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원리입니다. 최근에는 식초가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식초는 발효 음식이죠. 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성분들이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장 환경이 건강해지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면역 체계가 안정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전신 건강의 개선이 궁극적으로 당뇨 관리에 간접적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초가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식초를 복용하기 전에 다음의 3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1. 이장 장애 환자의 경우 산성도를 기억하세요. 식초는 기본적으로 산성입니다. 이미 위산 역류, 이염, 위궤양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섭취 가이드라인, 빈속에는 절대 두시지 마세요. 만약 시도하고 싶다면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2.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콩팥은 몸속에 산성 물질을 배출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혈당 조절을 위해 매일 많은 양의 식초, 산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약해진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혈당 관리를 목적으로 식초를 꾸준히 드시려는 경우
반드시 현재 진료를 보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약물 복용 중인 분들, 저혈당과 균형 문제, 현재 당뇨약, 혈압약, 특정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초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혈당 위험, 식초 자체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미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이 식초를 같이 먹으면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나 특정 계통의 당뇨약을 쓰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해질 균형,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우리 몸의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는데 식초 과다 섭취가 칼륨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식초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디아어민서 체와 같은 전문가, 나 약사에게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맞춘 식초 섭취의 정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상적인 복용법과 타이밍. 대부분의 연구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식사를 시작하기 10분에서 30분 전. 방법, 물 1컵, 약 200ml,의 사과 식초를 1에서 2티스푼, 약 5에서 10ml 정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 안전이 최우선, 소량 시작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별표 절대로 처음부터 많은 양을 욕심내지 않는 것 별표입니다. 반드시 1티스푼의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며칠간 내 몸의 위장 반응, 혈당 변화 등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안전과 효과를 모두 잡는 핵심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양을 조절하십시오. 3. 식초의 선택과 활용. 주로 사과 식초 연구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아세트산의 함량입니다. 백포도주 식초나 레드와인 식초 등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식초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밥,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때 활용하시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사과 식초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우리 한국인에게 더 적합하고 훌륭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밥상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식초보다 더 훌륭한 발효식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장류들입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한 우리의 대표 발효 음식이죠. 김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 개선은 물론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사과 식초를 마시는 것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 우리의 전통 발효 음식을 건강하게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식초는 분명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별표 식초만 마시면 당뇨가 낫는다. 별표는 과장된 기대는 정말 위험합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 안에서 식초를 하나의 도구로 현명하게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디아어민서 체와 같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